영산강 2편에서는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영산강은 어디에서 발원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남원 그 다음에 순창의 서쪽을 보시면 여기에 담양이 보입니다. 담양의 북쪽으로 보시면 담양의 금성산성이 그려져 있고요. 금성산성의 왼쪽에는 추월산이 보입니다. 추월산과 금성산성의 북쪽에 보시면 용천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천산이 현재 용추산으로 불리고요. 여기서 발원한 강이 영산강으로 이야기되고요. 이 근방이 현재 그 영산강의 시원지로 불리는 담양의 용면, 가마골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천산과 추월산의 물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가고요. 여기에 담양의 금성산성이 보입니다. 금성산성의 남쪽으로 가면 담양의 중심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담양에 지금은 포함된 창평이 보입니다. 별개의 군현이었는데 현재는 담양에 포함된 담양 창평면이 여기가 되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무등산이 되는데 무등산에서 이제 거슬러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산줄기가 보이시죠? 이 산줄기가 금성산성의 동쪽과 용천산으로 연결되는데 무등산으로 연결되는 이 산줄기가 상경표식으로 이야기하면 호남정맥이 되고요. 이 호남정맥의 동쪽, 그러니까 순청, 그 다음에 남은 이쪽의 물들은 여기는 이제 섬진강이 되고요. 이 산줄기의 서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영산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도의 서쪽, 왼쪽 부분을 보셔야 영산강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여기 보이던 이 지점이 이제 추월산 정도로 용천산 추월산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시면 여기 노령이 보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노령산맥이란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물줄기가 나옵니다. 아까 용천산 쪽에서도 물줄기가 나오고 노령 쪽에서도 물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여기서 노령에서 나온 물이 이쪽에 그 담양의 가마골 생태공원, 용추산, 대동여지도에는 용천산으로 그려진 그쪽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두 물이 합류가 되고요. 이쪽이 이제 무등산이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광주가 되고요. 광주가 여기가 되고 그다음에 용추산, 용천산에서 나온 물과 용천산에서 나온 이 물과 노령에서 나온 이 두 물이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서쪽에 그려진 고어디들은 한평이고요. 그러면 이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가니까 이 지도의 아랫부분의 지도를 살펴보셔야겠죠. 이 그 지도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남평, 화순, 능주 이런 고을들의 물들도 이렇게 영산강으로 북쪽으로 흘러서 영산강으로 합류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큰 도시가 나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가 전라도고요. 나주가 이제 전주는 내륙 지방이지만 나주는 이제 바다와 연결되는 영산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나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주 앞에 보면 여기에 영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사각형으로 어, 사각형을 그리고요. 여기에 까만색으로 칠해놨는데 이것은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산강의 중심부가 이 나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주 쪽으로 전라도의 물류들이 서해의 물류들이 나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창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주에 가시면 공어거리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영산포가 되고 그 근처에 있던 창고가 영산창입니다. 그러니까 영산포, 영산창에서 나온 지명이 영산강이 되고요. 담양에도 금성산성이 있었지만 나주 뒤에 있는 산이 금성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주의 다른 지명을 금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금성산이 나주의 진산입니다. 추산입니다. 그래서 나주의 객사 이름이 금성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주에 가시면 곰탕집이 많잖아요. 가장 유명한 곰탕집 바로 앞에 가면 금성관이 보이시는데 거기가 나주의 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쪽에서는 무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목포가 보입니다. 목포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목포에다가 노란색을 칠하고 사각형을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군사 주둔지 진보를 표시를 한 거예요. 군사 주둔지인데 성이 있는 성곽이 있는 군사 지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덧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포 진인 거고요. 목포에서 유명한 산이 유달산인데 유달산에는 이렇게 봉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나 군산이나 포항이나 부산, 원산이 지금 큰 도시이지만 조선시대 군현명으로는 이 도시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군산, 목포, 서해안이죠. 포항, 부산, 그 다음에 북한의 원산 지역도 동해안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조선시대 군현이 아니라 군사 주둔지였던 겁니다. 군사 주둔지였던 지역이 일제강점기에 크게 성장을 하면서 신도시 개념으로 새로 만든 지명이 목포시라든지 군산시라든지 포항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원산은 조선시대만 해도 그냥 바닷가에 있는 군사 주둔지였던 거고요. 그게 일제강점기에 신도시화가 되면서 지금은 시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목포가 바닷가에 있으니까 봉수와 군사 주둔지인 진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영산강에서 물류 중심지는 영산창, 영산포에 있는 영산창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물들이 다 모여서 바다로 연결이 되니까 나주가 전라도에서 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주와 나주가 합성해서 전라도가 되고 경상도 같은 경우는 낙동강이 중요한 강인데 상주의 다른 이름을 낙양이라고 부르고 낙양의 동쪽으로 흘러서 낙동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경상도란 말 자체도 경주와 상주를 합한 말이고 경주는 동해안에 치우쳐 있는 도시고 낙동강의 중심부는 상주였던 거죠. 그래서 상주를 낙양, 낙양의 동쪽 낙동강으로 불렀던 거고요. 나주도 이 영산포, 영산창이 이제 영산강 유역, 이 강행 유역의 서해에서 모든 물류가 이제 나주의 영산포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물류 중심지가 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영암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월출산이 보이고 월출산에 유명한 사찰인 도갑사가 보입니다. 영암도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도시니까 과거 이제 백제에서 일본의 글자를 가르치고 칠지도를 이제 넘겨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암에서 출발을 해서 백제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산강이 서남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천이 되는 거고요. 이 중심부는 나주였고 나주의 영산포를 따서 영산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주 동쪽의 지도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광양, 순천, 나간, 보성, 동북인데 내장을 맞춰봐야 전체적으로 이제 영산강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서 내장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순창이고요. 여기가 담양이에요. 담양의 북쪽을 올라가 보시면 여기 용천산이 보이고요. 이 산, 현재 용추산 아래로 가시면 금성산성이 보이고 그 서쪽에는 추월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천산 아래에 이 여기를 이제 발원지로 보는 거고요. 용추산에 이제 서쪽에도 노령이 있지 않습니까? 노령 쪽에서도 물이 나는 거죠. 노령 쪽에서 나온 물과 담양 금성산성, 용천산, 추월산 방향에서 담양을 거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두 물이 합류가 되는 거고요. 그 합류되는 지점의 동쪽에는 광주가 되고 그 옆에는 무등산이 되고요. 무등산과 이렇게 북쪽으로 연결되는 이 산줄기가 호남정맥이 되고요. 무등산 서쪽 광주에서 두 물이 합류되는 지점을 보시면 여기가 되고요. 이 물이 흘러서 나주로 가게 되고요. 그 아래에 영산포에 영산창이 있고요. 이 물은 흘러서 목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 노령, 그 다음에 영천산, 우등산 안에 이 모든 물들이 영산강이 되는 거죠. 1편과 2편을 통해서 영산강의 발원지부터
그러니까 목포까지 연결되는 영산강의 범위를 보셨는데요. 이 강이 이제 서남해에서 전라도 서남해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 영산강이 되는 거죠.